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합니다. 1부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 순서가 마련되어 있죠. 오늘 주요 뉴스 깔끔하게 또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요 뉴스의 의미 또 뒷배경 해설해 드립니다. 이동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북한에서 또 미사일을 쐈네요. 탄도미사일. 자, 이게 올해 몇 번째인지 이거 세기도 힘든데 말이죠. 이번엔 중거리 탄도미사일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1일에 이어서 사흘 만에 또 쏘아 올린 건데요. 북한이 지난 25일부터 최근 열흘 사이에 이제 벌써 5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네. 이번에는 탄도미사일로는 5번째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상공을 넘어서 태평양으로 향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쏘아 올렸는데요. 오늘 아침 7시 23분쯤 북한 자강도 무평리에서 동쪽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이 군 당국에 포착됐습니다. 일본 해역을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도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한 건 지난 1월 30일 이후 8개월 만이고요. 또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건 지난 2017년 9월 이후에 5년 만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다가 이번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좀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북한이 지금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북한 입장에서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탄도미사일의 이제 운용 능력을 검증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또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한편 동시 운용 능력을 강화해서 한국의 이 방어 체계를 뚫기 위한 목적에서 도발의 빈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 탄도미사일을 21차례 그리고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이번이 9번째입니다. 북한은 최근 SRBM 발사에 의해서 비행 고도, 거리, 속도 등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뭐 북한판 이스칸데르라든지 네. 에이테킴스, 초대형 방사포 등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이제 시험 평가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특히 오늘 이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통과해서 태평양에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죠. 네. 고도가 970km로 4,500km를 비행한 것으로 이제 우리 군 당국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난 1월 IRBM 발사 당시 그 정상보다 높은 고각으로 이제 발사한 적이 있는데 이와 달리 이번에는 이제 정상 각도로 이제 쏜 것으로 보여요. 비행거리 4,500km는 유사시 이제 미국 전략자산의 발진 기지인 태평양 괌을 직접 때리고도 남는 사거리입니다. 네. 평양에서 미국령 괌까지의 거리는 3,400km에 이제 불과하거든요. 네. 북한의 도발은 결국 7차 핵실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이제 적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양무진 북한 대학원대 교수는 핵실험까지 가기 위한 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면서 네. 중거리 미사일 발사 다음은 장거리 미사일일 것이고 그 다음은 핵실험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한 긴급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가 또 개최가 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했고 엄정 대응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지시했죠? 예, 오늘 그 NSC 그 도중에 회의장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찾았는데요. 네. 이제 북한의 이번 도발이 유엔의 보편적 원칙과 규범을 명백하게 위반되는 것이다. 이런 점을 확실히 지적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한미를 포함한 영내외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강화와 북핵 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 수준을 높여가기 위한 협의도 지시를 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오늘 오전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는데요. NSC 참석자들은 북한의 IRBM 발사는 유엔의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을 비롯해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되는 북한 도발을 묵과할 수 없다는 점과 이 같은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억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우리 국회 국정감사 소식 이어가 볼까요? 자, 지금 오늘 국정감사 여러 곳에서 시작이 되는데
예상대로였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감은 회의 시작 30분 만에 중단이 됐죠? 그렇습니다. 지금 외교부 국감은 지난 29일에 통과가 됐던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문제를 두고도 또 박진 장관 이제 회의장에서 퇴장해야 한다라는 문제를 두고도 계속해서 여야가 충돌을 했다가 네. 약 30분 만에 오전 회의가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10분경에 재개가 됐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박 장관 장관직을 사퇴를 하고 국감장에서 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럼 자세히 살펴보면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윤석열 정권의 빈손 외교, 굴욕 외교, 심지어 막말 외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정권에 대한 기대감도 바닥에 떨어진 상태라면서 국회의 건의, 의회주의를 존중해서 국회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고 박 장관에 대한 회의장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맞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야말로 정치 참사다라면서 외교 수장이 우리 외교 정책과 외교 순방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워낙 공방이 심해지다 보니까 국민의힘 출신 윤재욱 외통위원장이 정회를 선언을 했는데요. 국감 첫날부터 30분 만에 파행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지금 국민들은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고 있는데 국회가 첫날부터 이렇게 파행을 겪는 것을 곱게 보는 국민이 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 각자 입장에 따라서 이제 극한 대립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겠지만 민생을 좀 보는데 좀 더 총력을 기울이고 그리고 여야가 이제 국정감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으면 하는 것이 이제 일반 국민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여야는 이제 국정감사 첫날에 오늘 이제 국회 외통위 외교부 대상 국감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퇴장 문제를 놓고서 이제 정면 충돌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말 국회에서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것을 거론하면서 박 장관의 국감장 퇴장과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순방 외교 성과가 상당하다면서 민주당의 주장은 억지 정치 공세라고 방어막을 치면서 여야 합의로 개헌한 국감을 조속히 진행하자고 맞섰습니다. 여야는 박 장관이 출석하는 가운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공방만 주고받았고 회의는 결국 개의 30분 만에 정회하기도 했습니다. 또 협의 끝에 박 장관 참석으로 가닥을 잡고 속개된 오후 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영상을 방영할지를 두고 여야가 다투다가 파행에 이르렀습니다. 네. 또 다시 정회되기도 했고요. 그 관련 영상과 음성을 이제 틀고 해석해 보자는 민주당과 합의 없이 틀면 안 된다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맞서고 있는 것인데요. 오후 회의 상황은 이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사안을 두고 이제 여야가 뭐 일정 정도 이렇게 그 갈등을 빚는 것은 뭐 이해하겠지만 이렇게 파행을 거듭하는 것은 뭐 상당히 좀 국민들 보기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는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후에 어쨌든 뭐 외교부 국감은 속개가 됐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박진 장관이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외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장 밝혔고요. 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의 결정을 따를 것이고 또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내용 살펴봐도 기존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찾아보기가 어려웠는데요. 박진 장관 입장 뉴스인 해주세요. 예, 박진 장관은 이제 오후 국정감사장에 이제 출석을 해서 저의 거취는 임명권자의 결정을 따를 것이며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거듭 밝혔고요. 박 장관은 이 자신의 어떤 퇴장 문제를 놓고 이제 정면 충돌한 끝에 국정감사를 진행한 뒤 이제 인사말을 통해서 제 소회를 잠깐 말하겠다면서 이제 이같이 밝혔는데요. 또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제 약 5개월이 되지만 우리 외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이어서 한미 관계는 강화되고 한일 관계는 개선되고 한중 관계는 재정립되고 있다면서 이번 순방 행사가 외교 참사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러 분야에서 많은 실질적 성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전에 외통위 국감이 파행돼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외교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국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고요. 박 장관은 지금 민생 경제는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너무도 엄중하다면서 오늘 아침에도 북한은 위협적인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여야의 어떤 이와 관련한 이 경각심을 이제 강조하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조사와 관련해서도 국감장에서 여야가 논란을 벌였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서면 조사 통보를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고 이렇게 불쾌함을 표시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30일에 문 전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은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가 지난달 28일에 처음 이루어졌다고 밝혔는데요. 전화, 이메일로 요청이 왔는데 비서실이 이를 지난 30일에 반송을 했고 그 이후에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오늘 오전에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을 했는데 문 전 대통령이 아무래도 하실 말씀은 많아 보였지만 굉장히 절제하시는 듯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절제해서 대단히 무례하다 이 정도로 입장을 네. 밝힌 건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 먼저 뉴스인 좀 부탁드릴까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감사원으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서면 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고 이제 언급하면서 이제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것이 이제 윤건영 의원의 이제 전언이죠. 청와대 이제 국정상황 출신인 그 윤건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께 감사원 서면 조사 관련 보고를 드렸다면서 이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이같이 말했다고 이제 전했는데요. 윤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가 처음 이뤄진 것은 지난달 28일이고요. 감사원은 그 평산마을 비서실로 전화해서 서면 조사를 요청했고 이에 비서실은 감사원이 조사한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을 요청하면서 질문서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같은 날 다시 비서실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했고요. 감사원은 이메일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 서해 공무원 피사 사건 점검 감사와 관련해서 사실관계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질문서를 송부하고자 한다고 그렇게 밝혔고요. 네. 또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감사원 직원이 방문해서 전달하고자 하니 전달받을 관계자와 장소 및 시간을 말씀해달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서실은 이메일을 받은 지 이틀 뒤인 30일 이를 반송했고요. 윤 의원은 당초 감사원의 권한이 아닌 것을 하자고 하는 것이라 당연하게 거절하는 것이 맞고 만날 필요도 없고 메일에 회신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서 이렇게 조치한 것이라면서 반송은 수령 거부의 뜻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은 김영삼 노태우 전 대통령도 감사원 조사에 응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구하는 것 관련해서 조사 절차를 건너뛴 것이 아니다라면서 정당성을 주장했는데요. 감사원은 이제 보도 참고 자료에서 감사원법은 현직 공무원 이외의 사람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벌칙 조항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에 따라서 감사원은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해 전직 공무원에게도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인데요. 네. 일각에서 감사원이 징계를 전제로 현직 공무원을 감사하는 기관이기에 퇴직 공직자는 감사원 조사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 대한 일종의 반박인 것입니다. 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방침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기관이다라면서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상규명 과정에서 누구도 예외나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는 일반적인 원칙 아니겠느냐 이렇게 답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라는 여당의 주장에 이제 궤를 같이 해서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윤 대통령 입장 먼저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사실상 그 성역 없는 감사가 필요하다는 여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통보하고 문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는 데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밝혔죠. 사실 이 상황에서 뭐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상당히 좀 적절치도 않고 또 뭐 정쟁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이제 도어 스태핑에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청에 문 전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물음에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라면서 이제 이같이 말을 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서해 공무원 피사 사건의 진상 규명을 강조했는데
진상 규명 과정에서 그 누구도 예외나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은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일반적인 원칙 아니겠느냐 이렇게 답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일반적인 원칙이라는 것은 이제 성역 없이 감사하고 성역 없이 조사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성역 없는 그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당의 그 주장에 상당 부분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이번에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관련해서 이를 감사원장 스스로 결정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또 그러면서 감사원이 국민 앞에 솔직해졌으면 한다. 대통령실에 압력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든지 자리 보전이나 출세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더 인간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 전 대통령의 서면조사와 관련해서 비속어 논란 전국을 바꾸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가? 라는 질의에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윤건영 의원은 이번 조사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야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감사원의 그 문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요구를 전 정권과 야당에 대한 이제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제 총력 반격에 나서는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순방에 준 불거진 그 비서관 논란과 민생 경제 위기 등으로 최근 이제 정권 지지율이 이제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위해서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사정정국 조성에 나섰다. 이런 것이 민주당의 기본 인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주당은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정권 차원의 정략적 의도가 담겼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는 데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은 특히 문 대통령에 대한 조사 요구에는 감사원을 넘어선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이제 대통령실을 조준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지는 않았는데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욕설 외교로 논란을 일으키고 궁지에 몰린 이 시점에서 다른 조사는 건너뛰고 느닷없이 전직 대통령을 향해서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은 이를 용인하고 조장한 뒷배가 없다면 불가능하다면서 새는 우두머리가 없으면 날지 않고 뱀은 머리가 없으면 갈 수 없다. 뭐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네. 문 전 대통령의 복심을 불리는 윤건영 의원은 지금이라도 감사원이 국민 앞에 솔직해져야 한다면서 용산 대통령실에 압력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든지 아니면 자리 보전이나 출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인간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의 승인 여부에 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이 문제를 바라보는 평균적인 국민들께서도 보고 안 하고 이런 일을 벌일 수 있겠어라는 상식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조사에 대해서 여당은 어쨌든 뭐 들으신 것처럼 조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또 야당은 정치 탄압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 정권처럼 정의를 지키라는 사정 권력으로 공포 정치에 나선 것이다라고 했고요. 반면에 여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라면서 이전 대통령들에서도 감사원의 질문에 응답을 하고 수사까지 다 받았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특권을 인정해달라는 말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도 이 문제로 피켓 시위가 벌어지고 공방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여야 입장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국회 법사위가 이제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여야는 이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고리로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어요. 네. 오늘 법사위 국감은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의 피켓 시위와 국민의힘 맞불 피켓 시위로 53분 정도 지각 개의를 했거든요. 회의 시작에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 자신의 자리에 놓인 노트북 뒤편에 정치 탄압 중단하라라고 쓰인 피켓을 붙이고 나섰고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쟁 국감 노, 민생 국감 예스라고 쓰인 피켓을 만들어서 노트북에 붙여 맞불을 오면서 이제 회의 시작이 이제 지연된 것인데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서로 이제 피켓을 거두기로 한 뒤에 간신히 국감을 재개했지만 본격 그 질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릴레이 의사 진행 발언으로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법사위로 옮겨붙은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 공방에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이제 포문을 먼저 열었는데요. 기 의원은 최근 상황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몰아치는 듯한 특히 사정기간을 내세워서 정치적 꼼수를 부려 국면을 전환하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보이는 것 같다면서 감사원의 명백한 최종 목표는
정치적 수사를 덧붙일 필요도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라고 쏘아붙였고요. 네. 기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고요. 또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지낸 박범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감사원이 완전히 탈바꿈됐다면서 이 정부는 정말 무도하고 그 무도함의 맨 앞에 감사원이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과 함께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네. 감사원의 이제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의 의사 진행 발언이 잇따르자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위원장 같은 경우는 감사와 수사에 성역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알겠다고 이제 맞받아치기도 했고요. 국민의힘은 특히 서면 조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을 이제 맹비난했는데요. 국민의힘 간사인 정정식 의원은 2016년 탄핵 국면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한 뒤에 이 시점에 다시 문 전 대통령께 발언을 돌려드리겠다.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 즉각적인 강제 조사를 촉구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조사와 관련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무례한 짓은 조선왕조 실력에서도 아마 흔치 않은 용어일 것이라면서 아직도 왕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뭐 국정감사 첫날인데 여야가 한치도 밀리지 않는 싸움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어떤 쟁점을 가지고 여야가 다투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 김영민 아나운서 또 이동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